그럼 조금 여유 있게 유시 태식부터 합시다. 좀 한 번 더 들으시죠. 뭐. 네, 좋습니다. 자, 앞에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염려미상 생각 앞에 어떻게 끝나느냐? 생각에 늘 항상 되게 이 생각을 해서 지어 공부 초숙. 공부가 초숙 조금 익숙하게 되어서 현빈일규를 얻으면 백규개통이다. 그랬어요. 현빈일규라는 그 개념인데 원래 현빈일규라는 개념은요. 도가에 현빈일규라는 개념이 없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특별한 한 구멍이 따로 아무리 도가 전적에 현빈일규라는 구멍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 공부가 정말 우리가 평상시 하던 호흡하고 달라지는 딱 지점, 거기가 현빈일규예요. 우리가 등력처라고 그래요. 우리가 등력처. 모든 공부에는 등력처가 있어. 제가 얘기했죠. 그 인생이라는 것은 정비례 그래프로 발전하지 않는다. 하나 공부하면 하나 늘고 둘 공부하면 둘 늘면은 세상 사람들 다 훌륭해져요. 왜? 하나 하니까 하나 늘거든. 바로 금방. 그럼 누가 안 해? 하루 늘으면 하루 빠지는 게 바로 보이고 그러면 다 합니다. 어지간하면은. 정말 그래도 망나니 같은 놈 안 하겠지만은.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쌓여갈 때는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툭 튀어요. 요 등력처예요. 딱 튀는 데가. 요 등력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공부가 안 돼요. 왜? 맨날 여기 요 자리 왔다 갔다 해. 그런데 하다가 중지하면 또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등력처가 있는 사람은 한 번 비약을 해요. 딱 비약을 해서 뛰면은 다음에 공부는 여기서 시작해요. 이거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이걸 명심하세요. 모든 공부에 그래요. 이 공부뿐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한문 공부해도 다 똑같아요. 한문 공부는 그걸 물리가 트인다고 그래. 물리가 트인다. 그렇게 어렵던 한문이 읽으면은 쑥 읽혀. 어느 순간에. 그 제가 비유를 하기를 김치 맛드는 것 같다고 그래. 김치가 맛들기 전에는 여성분들이 가장 잘할 텐데 김치 사 먹으면 미치죠, 김치가. 김치가 미치면 정말 맛도 고약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맛이 듭니다. 그게 발효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계속 쌓아나가는 과정에는 양만 쌓이지 질적인 변화가 없어. 양이 쌓인 것이 오래 퇴적이 되다 보면은 발효가 일어나듯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 질적인 변화를 겪어야 그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호흡에도 모든 분들이 그 체험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갈 힘이 생기고 한동안 잘 가고 또 용기가 생겨. 이런구나. 된다. 요 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호흡에는 그게 그 자리가 어디냐. 보통까지는 다 그냥 호흡이야 우리가. 호흡인데 계속 호흡하다가 중간중간에서 이제 호흡의 어떤 신묘한 효과를 느끼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호흡이 누적되고 나면은 거기서 정말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호흡의 질적인 변화가. 여기에 단전이 이제 충만한 기운의 충만을 느끼면서 단전에서 기운이 저절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때 그 느낌이 되게 어떻게 오느냐. 요건 이제 참 여기가 어려운 대목인데 느낌이 오는데 그 보통은 많은 연단술이나 단가유술에서는 다 밑으로 뽑아. 기운이 차면은 밑으로 뽑아가지고 저 인맥 동맥으로 뒤로 돌리는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지. 쭉. 되게 모든 연단서가 그래요. 그래서 학문을 갈 때는 한번 옴추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요 나중에 제일 힘든 데가 여기 무협소를 본 분들 많이 알죠. 임독 양맥을 타통한다 그러나 백회열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죠. 여기가 맥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봉어신 쪽의 그것도 이제 전승이 있는데 분명하게 다른 게 뭐냐. 그렇게 함부로 밑으로 뽑았다가는 힘이 달려서 결국은 오래 못한다. 그런데 그래서 반드시 소주천이라고 하는 거죠. 소주천, 대주천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걸 보통은 이렇게 돌리는 걸 소주천이라고 하고 대주천은 기경팔맥까지 온몸을 다 돌리는 걸 대주천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 봉어신 이 그 수단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옆으로 틀어요. 옆으로 틀어가지고 여기서 돌려요. 옆으로.
여기서 한 바퀴 돌리고 나서 그 모아진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걸 소주천이라고 부르는 것, 이제 이름을 여기다 붙였어요. 소주천을. 연단가에서는 요건 전 시간에 얘기 안 했다, 이 얘기. 안 했어. 근데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기운이 찼을 때 옆으로 기운이 툭 트여져 나가는 느낌이 올 때 그걸 가리켜서 현빈일규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웬 이거는 현빈일규라는 얘기는 딴 단가서에 그것이 현빈일규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요건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거기가 구멍이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데 우리가 이 봉어르신 지도대로 하면은 어느 순간에 기운이 충만한 것이 뭔가 물길이 트여가지고 옆으로 가득 찬 물이 툭 튀어나가듯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움직여 나간다. 그래서 마치 구멍을 뚫고 나간다고 그래서 그 자리가 현빈일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런데 그 현빈일규를 그렇게 설명하는 단학서는 없다라고 보면 돼요. 없어요. 딴 데 제가 봤는데 없어요. 그러고 단가서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사람 체험하고 봉어르신 연단을 체험해 본 분들은 나도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데 이것이 굉장히 안전하다. 여기서 힘이 쌓이고 소주천을 통해서 정말 힘이 길러져서 거기서 정말 저 임독으로 이렇게 힘을 돌리는 그 일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힘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정원은 봉어르신의 지도를 받은 그 가르침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나쁘지 않고 효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쌓였던 힘이 옆으로 돕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바퀴 돌라. 제가 봉어르신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그런 얘기도 하셨으니까 틀림없어요. 온만이 반매음이 딴 게 아니요.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 온만이 반매후 뭐 이렇게 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도 하셨어 나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 그러니까 분명히 봉어르신은 온만이 반매음으로 돌듯이 여기서 도는 그 어떤 소주천을 분명히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호흡이 자연스럽게 누적이 된 힘이 옆으로 튀어나가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상 호흡을 해도 그 체험은 못하지. 옆으로 튀어나가는 체험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비약이야. 새로운 경지야. 정말 호흡을 하다가 정말 새로운 경지가 딱 열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걸 현빈일규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체험입니다. 이게 그 현빈일규라고 하는데 거기부터 그걸 체험하고 나면 백규개통이라는 것이 그 체험을 딱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공부가 정말 힘을 얻어나간다는 거죠. 백규개통이라는 말은 앞으로 쭉 뻗어나갈 힘을 거기서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는 데까지 계속 나가시기를 저는 비는 거예요. 저도 그 체험을 가볍게는 했어도 저도 깊지 않아요. 제가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호흡의 경지가 제가 몇 분만 되면 큰 소리 치고 내가 교주를 하겠는데 그게 나도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그 체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거 가지고 저도 얘기하는 그 정도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그 체험까지 가면 이 호흡이 대도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백규가 다 열리는 그 체험으로 나가는 그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게 바로 비약이에요. 이 비약을 한번 겪으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실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면 유시 태식, 유시 행추천 화우, 유시 결태, 막불 권여 차의, 혹자유의 방문 소술, 막긍행지 석재, 변화 비승기술 비우소 감원, 지어 양신 천방백약 막지업이, 행지미월 백지리 보소, 가불의지 진심호, 부풍사지완 복장혈맥지종 명행암주 부지위 살신지 부군, 구의 전경 힘입 고항 연후 힘의 복약 여기만의. 유시 결태 태식, 이걸로 말미암아서 현빈일규를 경험해야 정말 이제 태식이라는 공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태식이란 말은 아주 이것도 특수한 용어예요. 왜 태식이라고 그러느냐?
이게 우리의 이제 호흡하고 질이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태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쉬는 호흡은 우리 일상의 호흡이 조금 길어지고 연장된 거에 불과하죠. 그런데 옆으로 이제 트이는 호흡이 시작되면은 비로소 질적으로 다른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태식의 시작이라는 건 뭐냐? 태식이라는 말은 특수한 표현인데 왜 태식이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떻다고 하죠? 콧구멍으로 숨을 안 쉬죠. 콧구멍으로 숨을 안 쉽니다. 탯줄로 어머니가 연결되어서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어떤 전기를 받는데 이 선가에서는 단가에서는 뭐라고 해요? 탯줄을 끊고 호흡을 통하게 되면서 이제 직접 의기하고 내가 접촉하는 거야. 어머니라는 매개가 없이.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일부의 더러운 기운이 축적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선천 기운이 약해지고 자꾸 후천적인 오염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호흡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정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순수한 일부적인 어떤 잡기운을 마시지 않던 그 상태라고 해서 그걸 태식이라고 불러요. 태식. 그러니까 코로 숨은 진짜 코만으로 숨은 그 쉼이 아니라 정말로 태중의 숨처럼 정말로 진정한 우주와 소통하는 호흡을 시작한다 그래서 태식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러나 진짜 태로 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단전이 마침 여기에 있다 보니까 그 태중에 그 배꼽하고 여기가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어 태식이라는 비유를 씁니다. 그러나 태로 숨 쉬는 건 아니에요. 유시 1호부터 현빈일규에서 이제 시작해서 유시 태식 1호부터 태식을 시작하고 유시행 주천화후 주천화후라는 것이 이제 주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빙 부른다. 화후는 무슨 뜻이에요? 불기운. 주천화후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제 이게 가장 이제 공부를 하면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느끼는 것이 화후예요. 불기운. 기는 냉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가 있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해서 가장 처음으로 느끼는 기는 따뜻한 기운입니다. 불기운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건 느끼셨죠? 불기운을 느껴요. 그래서 대개 공부를 하면 아랫배의 따뜻함부터 시작해요. 불기운, 아랫배의 불기운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기운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서 그걸 느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감을 느낄 때 불기운을 느껴요. 그 불기운을 자꾸 집중이 되면 정말 뜨거운 느낌까지 들어서 그 불기운의 기가 이제 따뜻한 양기, 그 양기의 순환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주천이라고 했고 대주천이라고 하는 이 주천이라는 건 기운을 돌리는 거예요. 몸으로 돌리는 것을 주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주천, 대주천의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했죠. 보통은 많은 그 단가에서는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걸 소주천이라고 하고 이걸 온 맥으로 전신 세맥까지 다 돌리는 것을 대주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 우리 연정원의 호흡법은 어떻게 하느냐? 소주천을 여기서 돌리고 대주천을 이렇게 돌립니다. 일단은 임독으로 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도는 것은 그 다음에는 정말 쉽다. 이렇게 보통 보죠. 주천화후예요. 어쨌든 간에 이 호흡을 해서 겪어가는 과정이 뭐냐? 기운을 몸으로 돌리는 겁니다. 불기운을, 기운을. 그리고 기운은 반드시 언제나 정신과 함께 가는 거예요. 기운만 도는 법은 없어요. 늘 정신과 정기신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주천화후한다. 그래서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느끼면 그 다음에 거기에 의지를 싣습니다. 의지를 싣는다는 걸 내가 자기 최면을 왜 하라고 그러느냐? 왜 하라고 그러느냐? 이 최면은 일종의 최면인 게 여기 호흡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까지? 절대 안 가죠? 갈 리가 없어. 이렇게 옹졸하게 하지 말고 탁 편하게 호흡을 해서 여기까지 간다고 하는데 호흡이 여기 갈 리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념을 통해서 이게 기운이 내려간다는 말하자면 체면을 걸듯이 의념을 보내는 거예요. 생각을. 쭉 내려간다는 의념이지 절대로 뭐가 진짜 가는 거 없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가 체면을 이렇게 하면 이게 되듯이 의념이 따라가다 보면 뭔가 정말 느낌이 와.
나중에 기감도 그렇게 와요. 기라는 게 안 보이거든. 그런데 자꾸 그 어떤 기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간다는, 그러니까 호흡이 절대 여기까지 갈 리가 없어. 호흡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탈장이 일어나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 왜? 현경막이 배꼽 아래까지 밀고 내려가면 저 밑으로 빠집니다. 창자가.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의념이에요. 호흡은 여기까지. 현경막이 조금 약간은 우리가 평소 호흡하는 것보다는 현경막이 훨씬 더 리드미컬하게 깊게 마사지를 합니다. 그런 호흡을 해보고 이제 뭐 여기 다 그 과정은 다 겪으셨겠지만, 호흡을 하고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 창자, 배가 달라져요. 호흡을 제대로 하고 하면은 이게 벌써 현경막의 이게 운동이 달라지고, 가슴에서부터 쭉 시작한다. 계속 현경막이 조금 주기적으로 창자를 잘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해도 배가, 내 배를 내가 만져도 기분이 좋을 정도로 배가 달라집니다. 조금 달라지고, 뱃속에 있던 잡된 병은 대개 없어집니다. 뱃속에 있던 잡된 병은 대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하죠. 그렇게 잘못된 호흡이라든지 그걸로 있던 것이 우선 창자가 정장이 되고, 그래서 그 잘못된 어떤 뭉침이라는 게 다 풀어지고 가스 차 있던 거 다 제거되고 하기 때문에 자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그 창자가 달라집니다. 그건 옵니다. 꾸룩꾸룩 하는 것을. 그래서 나중에 가장 기본 해본 분은 다 느끼지만은 배가 안 좋을 때 이거 호흡을 하면 꾸룩꾸룩 하다가 나중에 가스가 나옵니다. 방구가 나오기도 해서 정리가 됩니다. 일단 정장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화후, 불기운을 느끼고, 그 다음에 불기운의 이동을 느끼고, 그 불기운을 그 다음에 내 의지를 실어서, 마음을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면과 비슷해요. 불기운이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이거 벌어진다고 생각하듯이 최면을 걸어서 보내듯이 의념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훈련을 해서 겪어보시면, 이게 다르구나. 내가 의지로 하는, 이게 폰으로 해서 이렇게 벌리는 거하고 내 의념을 실어서, 마음을 실어서 벌리고, 이 속에 뭐가 기운이 있어 확 밀어내는 느낌이 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그 기운을 유기를 한다든지 그런 체험을 할 때, 그러니까 내 연상, 벌어진다는 연상을 하는 거예요. 쫙. 그런다는 게, 걱정이 없고, 어쨌든 간에 돼요. 주천어하고, 유시 결태, 이로 말미암아서 결태를 한다. 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결이라는 맺을 결자. 태아를 만든다는 표현을 썼어요. 전 그때 강의할 때도 그 얘기 했는데, 요 결태를 위해서 성태를 기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성태 장애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스러운 태아를 장양은 키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범속한 몸을 가지고 사는데,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성스러운 태아를 내 몸속에 키우는 공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태를 장양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성태를 꾸준히 호흡을 해서 성태를 장양하면 온전히 내 몸이 성스러운 몸, 그것으로 전체가 바뀌면, 그때 온몸이 다 성스러운 몸으로 바뀌었을 때가 바로 완전한 신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공부가 바른 공부 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선가 공부 중에서 원형신이라는 것을,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원형신을 기르는 공부를 또 하는 분들이 또 있어. 이건 좀 모르겠어. 원형. 여기다 신자를 붙이기 바랍니다. 원형신을 좀. 원형신. 이건 뭐,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원형. 그래서 그 원형신을 이 속에서 진짜로 키워내는 그런 선수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가끔 하다 보면 요 속에서 조그만 태아처럼 어린아이 같은 그 어떤 원형을 호흡을 통해서 키운대요. 그 원형을 밖으로 뽑아낼 수도 있고. 원형신을. 그런 사람들만 대개 사기꾼입니다, 그거. 비유에 비유. 그것도 원신이라면 참된 몸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따로 원형을 키우는 공부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게 원신을 키운다고 하는 거예요. 초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거는 정말로
굉장히 가야 돼요. 그래서 원형 키우는 공부는 그래서 홍해아라는 서유기에 홍해아라는 그 요괴가 나오죠. 홍해아의 벼로가 성형동자야. 성형동자. 홍해아를 성형 이를 성자. 성형동자라고 불러. 원형을 이뤘다는 거죠. 홍해아가. 요괴도 원형신을 키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형을 키우는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선가에 높은 계제 가면은 원형신을 키워가지고 밖으로 원형신을 꺼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공부하는데 이 유튜브에 그런 자랑하는 사람은 대개 사기꾼이니까 절대로 믿지 마시고 되게 사기예요. 분명히 사기야. 내가 얘기하는데. 아니 사기예요. 그거 그러고 지금 질문하셨지만 굉장히 높은 계제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성태를 잘 기르는 공부가 이 또 성스러운 몸으로 바꿔나가는 공부예요. 여기 이 젊은 분들이 다리 아프지? 다음 달부터는 쭉 피부해. 언제나 펴. 다리 때문에 구애받지 마. 그래서 내가 해가지고 다음 달에는 여기 의자하고 탁자 책상 다 옵니다. 이 전부 입식으로 전부 바꿀 거예요. 여기 이거 앉고 싶어 하는 분은 앉고 하는데 바꿀 거예요. 나만 해도 힘든 게 저는 젊을 때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고관절. 고관절을 분질러서 평생 제가 불구해요. 지금 불구태가 별로 안 나는데 철봉에서 떨어져 가지고 딱 여기를 돌이붙였는데 고관절이 대퇴골 고관절 골두가 골반 속으로 똑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가 모가지가 똑 부러졌어. 근데 워낙 곱게 부러져서 아무 탈이 없어서 잘 붙었어요. 근데 붙은 게 탈이 나서 그 다음에 요 영향으로 골두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랬든지 골두가 썩었어. 썩은 게 아니라 괴사 상태. 그러니까 골두가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보면 고관절이 골두가 전구처럼 둥그릅니다. 매끄럽게. 근데 이게 쭈그러져 버렸어. 이 쭈그러진 것이 가서 고관절을 비벼대니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 그러고 그렇게 영향이 잘 안 가니까 다리가 안 자라 잘. 그래서 한 2cm 짧았어요 다리가 또. 그 얘기했나? 그래서 제가 봉우 어르신 은택을 입은 것도 그때 마침 그때 대학원 때인데 거기 있었거든. 어르신 댁에 저 세검정에. 서울대를 거기 올라가려면 다리가 아파서 못 가. 시큰하면 못 걸어요 이제. 한참을. 그래서 어르신 큰일 났네요. 이게 그냥 살기만 하면 될 텐데 다리가 이렇게 시큰거리면 못 가고 그러니까 큰일 났죠. 그랬더니 쉽게 구리 좀 먹어 그러시더라. 구리. 근데 그러시면 뭐라고 하느냐. 그건 참 솔직하셔. 그게 완치는 안 돼. 구리를 이제 다리가 망가졌으니까 관절이 완치는 안 되지만 구리 먹으면 아픈 건 없고 그냥 사는데 지장 없을 경우. 구리를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내가 마침 법제해 놓은 게 있으니까 줄게. 그러면 법제해 놓은 걸 구리를 주셔. 새카만 모래 같은 거야. 새카만 모래 같아.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호두기를 내가 볶아서 그 마신 캡슐, 약 캡슐 있잖아요. 양약 캡슐. 거기다 넣어서 먹으면 돼. 근데 그냥 먹으면 부대껴서 못 견딜 거야. 그러니까 배사물을 지어가지고 배사물을 끓여서 그거 구리 마신 캡슐 하나하고 배사물 하나하고 먹으면 그냥 속 부대낀 것도 괜찮을 거야. 그래서 마침 고데기에 있었으니까 구리가루 주셔서 연탄 불리니까 거기다가 연탄불에다 그걸 기름으로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쇠열구에다 그걸 빻더니 곱게 빠져요. 그게 벽제한 구리거든. 상큼한. 근데 구리 맛이나 단맛이 이렇게 먹어보면 구리 맛이나. 그걸 호두 기름을 다시 묻혀서 노간 쓸게 하고 그 다음에 약국에 가서 빈 캡슐을 구해서 거기다 그 구리가루를 꼭꼭 눌러 담아서 꼭 막으니까 들으면 묵직하지 구리가. 묵직해요. 그걸 내가 계속 먹었어요. 사물탕을 계속 맨날 끓여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약재를 갖다가 방앗간에 가서 빻어. 그래서 사물탕을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먹을 때마다 이제 그걸 솥에 넣고 고았지. 이제 고향 만들듯이. 배사물이 뭡니까? 사물탕인데 단귀, 청궁, 작약, 숙지황이 그걸 2배로 넣는 거야. 쉽게 배사물인데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서는 구리가루, 구리 그 캡슐이라든가 하나 먹을 때마다 그걸 고약처럼 된 것을 갖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천둥이 이렇게 가까이서 치네. 그래가지고 이게 실내라고 불러요. 실내.
논어에 나와 신내풍렬이라고 해서 신내풍렬, 그러니까 빠른 노래와 그치면 공자께서는 반드시 얼굴색을 바로 하고 그 자세를 다듬었다, 이런 논어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 다 자세 좋아요. 자세 좋고 여기 좋은 공부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배사물을 그거 하고 그 배사물 탄 거 하고 그걸 하나 먹었어요. 내 신기한 경험이 한 보름쯤 먹었어. 그걸 매일. 그러니까 그 양의사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얘기야. 구리가루를 갖다가 목직한 것을 하루에 하나씩 해가지고 한 매일 그냥 한 보름쯤 먹고, 그 다음에 몇 달 먹었어. 결국 끝까지 먹을 때는. 보름쯤 먹었더니 아픈 게 없어졌어. 아픈 게 없어져요. 안 아파, 다리가. 그래서 그 다리를, 그러니까 그게 20대 부러져서 탈이 난 건데, 고등학교 때 부러져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40년을 내가 참 굉장히 무심한 체질이에요, 체질이. 걔 안 아프니까 뭐 사는데 지장 없지 그러면서 뭐 설악산도 가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40년을 엑스레이 한 번을 안 찍고 지냈어. 이 달이 어떻게 됐나도. 그러다가 그 한 7, 8년 됐나? 그게 8년 넘었나? 저 실크로드를 또 갔다 왔는데 그때 좀 무리를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아파. 이제 또 그동안 안 아팠는데 아파.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이게 아프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그때 처음 찍었어요. 하여튼 20대 찍고 그 하여튼 정말 40년 이상을 엑스레이 한번 안 찍고 찍었더니 엉망이 돼 있더라고, 관절이. 의사가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사냐고. 빨리 갈아 끼라고. 그게 지금 내 인공관절을 갈아 낀 거예요. 골프. 40년 전에 그런 거 못했을 거예요. 40년 전에는 없었는데 20, 30년 전에는 있었어. 그게 인공관절이 다 있었는데 내가 관심을 안 쓰니까 인공관절을 넣었더니 훨씬 편해졌어. 왜냐하면 굉장히 단단한 세라믹 관절입니다. 세라믹으로 해서, 쇠가 아니에요. 도자기에 단단한 세라믹으로 해서 엄청 튼튼하대. 그래가지고 손을 넣었더니요, 다리 길이도 좀 더 길어져. 그 사람들이 길게 맞춰놨어, 조금. 참 의술이 좋아요. 그러고 활동도 더 좋아. 그 예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역시 저도 가부좌 틀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 관절이 정상 관절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고 엊그제는 내가 동네 계속 아침마다 산에 가서 거의 한 만보 가까이 아침마다 요새는 걷는데, 늘 그 동네 터줏대 가면 한 80 넘은 노인네들이 둘이 꾹 아는 척을 해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밥 한번 제가 사드릴 테니까 먹읍시다. 그때 두 분 중에 한 분은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더니 식당이 좌식 식당이야. 한 분은 거기나 못 간대. 그런 상황이에요. 고관절이 되게 안 좋죠, 나이 든 사람. 안 좋죠. 그리고 무릎 관절 수술하면 아주 더 힘들어요. 고관절은 수술하고 그냥 바로 일주일 되면 다 걸어요. 무릎 관절은 안 돼요. 무릎 관절은 훨씬 더 힘들고, 그걸 막 강제로 꺾지 않으면 그 다음에 행동 제대로 안 돼서 걷지를 못해요. 퇴행성 관절염이 보이죠? 그런데 그것도 갈아 끼거든. 근데 그건 고관절보다는 훨씬 힘들어요. 힘들고 뒤 경과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고관절. 왜냐면 고관절은 단순해. 이렇게 되는데 쏙 들어가 있는데, 무릎 관절은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게 생겼어. 그렇죠? 훨씬. 어쨌든 간에 그게 그래서 그 좌식 얘기하다 그러게 됐어요. 여기 편하게 우선 다리 뻗고 편하게 앉으시고, 다음 달부터는 좀 이제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다. 앉고 싶어 하는 분은 앉으시고. 결태라고 하는 거요. 결태 공부는 그러니까 쉽게 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그 나중에 그건 얘기고. 그런데 성태가 완전히 자라지 않으면 이게 속된 몸이라는 거예요. 서유기에서도 그 얘기를 내가 전 시간에도 했는데, 서유기에 보면은 현장법사가 내내 여기서부터 저 서역 갈 때까지 구름을 못 타. 현장법사는. 손오공은 다 도술 부려서 구름을 타고 그래도 선장법사는 어떻게? 선장법사는 범태야. 몸 자체가 속기를 띈 몸이라 구름에 못 올라가는 몸이에요. 마지막에 석가모니 처소에 다 가서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큰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을 건너는데 이상한 배를 타요. 무저선, 바닥 없는 배를 타고 건넙니다. 바닥 없는 배 타보셨어요? 배 밑바닥이 없는 배, 배전만 있고 무저선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불교에서 하는 비유, 진리의 비유인데 말하자면 구멍 없는 피리, 밑바닥 없는 밥그릇, 줄 없는 검은 고 이런 비유하고 같아요. 무저선을 타고 그 강을 건넙니다. 건너고 났더니 강 속에 송장이 떠내려가. 시체가. 그게 무슨 누구 시체냐? 현장법사 시체가 떠내려가요. 요건 비유예요. 도교적인 비유인데 현장법사 시체가 떠내려갔다는 건 현장법사의 속된 몸을 떠내려 보낸 겁니다. 그때부터 현장법사가 구름을 탈 수 있는 몸이 돼요. 범태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태, 그 성태를 길러서 정말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 완전히 어떤 하나의 위계를 올라가는 공부다. 성태를 장양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결태라는 공부입니다. 결태는 비유예요. 여기까지는 비유인데 이 결태라는 것에부터 원형신을 기르는 그런 신선술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참조로 말씀드리는 거죠. 원형을 뽑아서 뭐 그것도 힘을 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달마가 서역 갔다 온 것도 원형 뽑아서 간 건 아닐 텐데 달마가 왜 갑자기 중국에 왔는데 그 인도에 갈 일이 생겼다는 게지. 그런데 이 몸뚱이를 끌고 가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조용한 밀실에 자기 몸을 쏙 놓고 뭐 원형인가 하여튼 몸만 빠져서 쏙 나갔대. 그러니까 혼만 나간 건 아니야. 왜냐하면 혼만 나가면 힘을 못 쓰거든. 혼이 무슨 힘을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마가 뭔가 몸을 놓고 뭔가 빠져서 인도를 갔다는 거야. 근데 한국 그 신선 중에 되게 못생긴 신선이 하나 있었다는 게지. 용모가 아주 험악하고 그 용모 컴프레스가 좀 있었든지 가만히 산매 들어서 보니까 달마가 인도로 가거든. 몸을 벗어놓고 어디다 잘됐다고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몸을 벗어놓고 달마 몸에 쏙 들어와서 빠져나와서 도망와 버렸대. 달마가 원래 굉장히 미남이었대요. 인도의 왕자라며요? 인도의 왕자고 뭐 미남. 인도를 갔다 와 보니까 자기 몸뚱이는 온데간데 없고 얘는 이상한 몸뚱이만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몸뚱이에 들어가는 바람에 달마가 이렇게 눈이 붉어지고 그런 괴귀한 용모로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에서 시사하는 것도 뭔가 원신이라고 할까? 원형신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공부를 비유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어떤 결태 이게 다 신선 공부 비유로 하는 건데 비유인지 진짜 실제로 원형신을 키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말이죠. 막불 권여차 권여라는 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권여 여기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없다. 혹자 어떤 이들은 이걸 방문소술이라고 그래. 방문소술. 방문이라는 건 곁가지, 곁문. 그러니까 정도가 아닌 어떤 곁가지문의 작은 재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해서 막강행지 누구도 하려고는 안 해. 이게 문제예요. 왜 이게 방문소술이라고 하는 이유도 또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신선술 계통에는 너무 잡술이 많아. 쉽게 얘기해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신선계통 공부가 그 관계돼가지고 세상 시끄러게 한 것도 많죠. 황건적 다 그게 신선도예요. 황건적이. 장량, 장각, 삼국지에 나오는. 그게 민난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황건적이 된 건데, 원래는 태평청령경이라는 게 있어요. 경이. 태평청령경. 태평경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선도의 중요한 경전이에요. 신선한테서 받았다는 거야. 받았다는 거지. 그 경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주 소홀한 경전이 아니야. 괜찮은 경전이야. 근데 그게 밀란으로 되고, 근데 대개 거기서 그걸 이용해서 부적술고 병 고쳐주고, 이런 것이 이제 조금 그 사술로 흐르다 보니까 이제 방문소술이 돼가지고 민난과 연결되는 그런 결과도 오는 거죠. 그만큼 많아요. 정말 부적술, 그냥 토지신 부리는 하여튼 정말 도교에는 없는 술이 없어. 없는 술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방문소술 소리를 들을 만한 요소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한단 말이지. 이건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책임도 있지만은 이 단학 공부를 하는 사람 책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단학이 제대로 서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그만 여기로 잠깐 재미 그럼 하는 거 어때? 가다가 경치 좋은 데 가서 조금 머물러서 보면 큰 탈 안 나죠? 그렇죠?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단학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경치에 팔리는 것처럼 조그만 제주에 빠져가지고 거기로 나가면은 정말 방문소술에 그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상한 학문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 막강행지. 그러니까 애석하구나. 변화비승지술이라는 건 뭐냐? 신선되는 술이라는 거예요. 신선술. 변화. 몸을 아까 성태를 기른다고 했지. 성스러운 태를 장양해서 완전히 온몸을 질적으로 다 바꿔서. 비승이라는 건 신선에 대해서 오른다는 소리입니다. 변화비승지술에 대해서는 비유소감은 내가 감히 말할 게 안 되지만은 우라는 건 어리석은 내가 해서 겸손한 말이죠. 내가 감히 말할 바가 못 되지만 지어 양신 신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신을 기른다. 이 공부는 신을 기르는 거예요. 뭐죠? 신을 기르는 건데 제가 또 신을 기르는 공부라는 게 분명한 것이 정신을 기르는 건데 그 수화광각도 진단이라는 중국의 신선 유명한 분이죠. 진단노조가 수화광각도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원세계를 그렸어요. 원세계. 나중에 이게 주령기가 태극도서라는 걸 바꾸는데 제일 작은 원은 연정학입니다. 제가 얘기해 연정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정혈을 단련해서 기로 바꾸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예요. 그 다음에 연기화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연기화신의 공부, 마지막은 연신화호예요. 연신화호, 신을 단련하여서 허는 이때 뭐냐? 지금 얘기할 계제가 아니에요. 허는 무슨 소리야? 태허라는 표현, 태허. 태허라는 표현은 뭐죠? 우주의 근원을 얘기해요. 결국 내 개인의 신을 단련해서 우주의 근원으로 도달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결국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 너무 아득해지죠. 우주의 그 근원 나중에 생각하시고 우선 공부는 기에서 오는 게 연기화신이에요. 연기화신의 공부에서 다시 연신화 그것 통해서 우주와 함께하는 그 경지는 나중에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양신이라고 그래요. 양신. 그렇게 자꾸 찍을 거면 내가 글씨를 더 잘 쓸 건데. 뭐 그 정도 됐어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양신, 신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1000가지 처방 100가지 약이 막지업이 어느 것도 이것과 빗댈 것이 없다. 연기화신의 공부예요. 기를 단련해서 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견줄 것이 없다. 이 공부 이상이 없다.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넣으셔야 돼요. 이 공부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일관된 얘기. 호흡이야말로 대도다. 왜? 요걸 통해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이 공부가 다른 공부, 정말로 저도 불교도 하고 그랬지만 불교도 대도죠. 그러나 이 호흡도 정말 대도입니다. 왜? 호흡 하나 정말 가장 대도가 될 자격은 어디서 얻느냐?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는 공부는 대도 아니야. 아주 뛰어난 천재만 할 수 있는 공부? 그건 걔들끼리 하는 거야. 그 대도 아니에요. 대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쉬운 것이야 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야 대도의 자격이 있어. 그러나 가장 쉬운데 누구도 끝까지 다 하기는 힘든 공부. 그게 대도예요. 그렇죠? 호흡. 누구 못할 사람 여기 손 들어보세요. 호흡 안 하는 사람. 누구나 하잖아. 누구나 안 할 수 없어. 그러나 가장 평생 늙어서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잠시도 놓을 수 없는 것이고 누구나 하지만은 그것을 정말 잘하기 힘들어. 잘하기 힘들어요. 아니 쉬운데 정말 쉬운 것을 꾸준히 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대도예요. 가장 간명하고 쉬운 거야. 가장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쉬운데 그것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누가 내놓으세요? 없어요.
불교도 다 호흡시켰어요. 안반수의경이라든지 보면은 그 석가모니가 그 호흡 공부시켰다고. 참선이 원래 마음 가라앉히는 거잖아. 마음 가라앉히는 건데, 이제 불교하고 조금 이제 경중의 차이가 있어. 무게를 어디다 더 두느냐. 불교는 마음 쪽에 더 둡니다. 무게가. 이 선도는 좀 몸쪽에 무게가 더 실렸어요. 요건 나중에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선도는 그래서 몸을 함께 끌고 가는 데는 선도가 유리합니다. 불교는 마음 자체를 탁 잡고 다스리는 데는 불교가 굉장히 빠른 점들이 있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러나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장단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그 호흡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 길이 정말 대도라는 게 틀림없어요. 막지업이 비할 것이 여기에 견줄 것이 없다. 행지미월 이것을 실천한 지 여러 달이 되게나면 백질이 보소 100가지 병이 모두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가불이 진심오 여기다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연정을 해서 책을 하나 내야 될 것 같아. 제목을 이렇게 정해. 숨만 쉬면 됩니다. 그러고 거기다 그러면 사기꾼 소리를 들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은 짜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숨만 이렇게 제목은 다 그게 달고 여기다 조그만 글씨로 여기다 조그맣게 써. 요건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안 보이게 이런 책을 하나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 아니 그래서 이런 얘기 쓰는 거예요. 숨만 잘 쉬면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숨만 잘 쉬면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숨 안 쉬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사기 아닙니까? 사기 아니라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숨 잘 쉬는 게 그럼 뭐냐? 우선 규칙적으로 쉰다. 그 다음에 거칠게 쉬지 않는다. 뭐 이런 게 풀어서 우리 연정은 처음에 젊은 사람들을 지금 유치해야 돼요. 맞습니다. 여기 최연소가 누군가요? 몇 살? 29. 29. 저기는 30. 저기는 왜? 40? 왜 이렇게 그런데 동안이요? 공부가 좀 된 모양이죠. 공부가 많이 된 분 같아. 하여튼 그런데 봐. 지금 거의 29, 30이 지금 최연소인데 이게 젊은 사람들 와야 되거든. 10대가 와야죠. 10대가 와야 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젊은 약이라니까. 약재하고 내가 계속 강조하는 약재가 좋아야 되고 화로가 튼튼해야 되고 풀떼기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약재가 젊은 약재를 당할 게 없어. 그건 겪어보면 알아요. 젊은 약재.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 계속 젊은 시절에 하면 얼마나 효과가 빠른데.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은요. 재미있어야 돼요. 쉬워야 돼. 이렇게 해서 숨만 쉬면 됩니다 해가지고 거기다 조그맣게 깨알 같은 글씨를 잘 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쉽게 문답식으로 해서 어떻게 쉽니까? 왜 이게 됩니까? 그러면 얘기하면 되잖아. 야 봐라. 너희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몸의 징표는 호흡이 헐떡거린다. 죽을 때는 깔딱깔딱하다 죽고. 호흡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깊어지고 길어지고 그 다음에 정신이 맑은 사람이 호흡이 거친 사람이 없어. 그럼 거꾸로 역주성립해. 우리가 호흡을 곱게 하면 정신도 맑아져. 그러니까 봐라. 호흡 하나가 몸과 마음을 딱 쥐고 있지 않냐. 이 공부하는 거야말로 최고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살살살 쉽게 해가지고 하나 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연정원 법인화의 첫 작품으로 연정원 부풍사지환 풍사는 이거 참 재밌는 말인데 일본 말로는 풍사가 감기를 풍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풍사라고 하는 건 잘못된 기운을 풍사라고 불러요. 잘못된 삿된 기운의 재앙이 혈맥 가운데 잠복되어 있다. 우리도 다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운이 다 우리 혈맥 중에 잠복되어 있다가 명행암주 깜깜한 가운데 가고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명행암주.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몰라. 이것이 살신지 부근, 몸을 죽이는 부근인 줄을 몰라. 도끼부 도끼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을 찍어내는 도끼인 줄을 우리가 몰라. 이걸 방치하고 오래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락을 타고 움직여, 이 기운이. 그래가지고 고항 속에 들어박혀. 고항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심장하고 횡격막 사이라고 그랬나? 여기에 병이 들어가면은 안 낫는데.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병 기운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병이 고항에 들어가면 절대 안 낫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연후에 복의 심의 복약 이런 뒤에 그 의사 찾아가서 약을 먹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참 이 병이라는 게 어려워요. 병을 안 걸리고 살 수는 없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병이 안 걸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저는 여기서 강의하는데 언제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게 되는 게 균형 감각이에요. 여러분들도 늘 어떤 주장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이 반대의 주장은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이 반대의 주장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힘의 복약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 얘기를 또 꼭 해주고 넘어가고 싶은 게 양의와 한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도 균형 감각을 가지시고 오라고. 절대 양의는 아니고 향의는 최고 이런 거 없어요. 절대 그렇죠. 이 내 다리만 해도 한의로 못 고칩니다. 이거 양의학으로 가로 끼는 거 한의학이 못했어요. 근데 뭐야 구리 드시고 많이 다 장단점이 있어. 양의학에서는 구리 먹었다고 하면 펄쩍 뛸 거야. 그 중금속을 네. 마신 캡슐에다 하루에 하나씩 그냥 계속 뭐 몇 달 먹었다 죽을 짓이란 거지. 근데 그 임상적으로 효과를 봤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몸을 다스릴 때 결국은 양의학, 한의학 다 덕을 보셔야 되는데 그때 균형 감각 필요한 때 적당히 쓰세요. 언제나 양의가 나쁜 게 아니고 한의 또 좋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그 한의가 최고라고 하도 그냥 우리 아버지가 주장하신 내가 막 들이받아버렸잖아 내가. 그렇게 한의가 최고면은 그래 그 홍역 하나를 못 잡아서 그냥 홍역이 돌으면 동네 애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건 아는 게 우리 누나가 죽었거든 홍역으로. 양이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어요. 다 그 없어진 게 양이덕이야. 근데 이제 양이는 사고방식이 다르거든. 여기 병이 나면은 균을 요거 잡는 식이야. 여기다 쳐서 도려내거나. 한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병은 다 있는데 왜 여기에 질환이 생기느냐? 균형이 깨져서 그렇다. 그럼 균형을 맞춰서 병이 물러가도록 하자. 한의학의 방식이 성공을 하면 훨씬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감기를 났더라도 양이는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약을 쓰는데 그 약이 상당히 또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한의학을 먹으면 그런 장기 부작용이 없이 아주 부드럽게 해서 병을 몰아내버려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적어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더라도 많은 분들이 권해 쌍화탕이라도 쳐서 먹으래. 그 한의에서 제대로 된 쌍화탕을 먹으면은 감기약을 먹으면은 감기는 낫는데 몸 균형이 엉망으로 된대 막 기운이. 그 쌍화탕 같은 걸 잘 지어서 먹으면 기운이 조화가 돼서 후유증이 훨씬 덜하다고 한단 말이지. 그런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잘 써야 된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언제나 균형적인 감각을 가져야 돼요. 균형 감각. 그러니까 동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이 좋고 서양은 나쁘다 이런 관념 갖지 마세요. 동서양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걸 균형 있게 써야 돼요. 어떤 걸 막 주장하는 분이 있으면 나는 하나와 이걸로 다 된다는 분들은 나 일단 의심을 해. 되게 사기꾼이야. 아니면 무식하거라. 풍수가 모든 걸 결정하면은 그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왜 그러면 균형 감각에는 뭐냐? 반대 주장은 가능한가를 봐야 되는 거야. 풍수 없는 나라가 많잖아. 그렇죠? 물에다 떠내려보는 나라도 있고 새에다 먹게 하는 나라도 있고 그 나라 그럼 다 망했어야 되게? 서양은 다 그 공동묘지에 쓰는데 우리나라보다 되게 다 잘 살았잖아 서양이. 그럼 공동묘지가 다 천하명당이라 그 후손들이 그리 잘 살았어요? 아니거든. 풍수 중요해요. 그럼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나 역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중요한 점이 어디까지고 그 다음 요소는 또 어디까지라는 걸 우리가 딱 볼 수 있어야 되지. 어디에 너무 몰입해서 빠져버리면 병이 돼. 이 공부도 그래요.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공부를 할 때도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병이 적어져. 그러니까 언제나 균형 감각 가지고. 요게 어느 정도, 어디까지 의미가 있는가? 요걸 어떤 사람이 주장해? 그걸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근데 재밌어요. 내가
두 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듣는 분들은 또 처음 듣듯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좀 달라요, 강의가. 다르죠. 몇 번 다르죠. 지난번하고 틀려요. 그렇죠. 예, 정기업 풍사는 여 빙탄지 불상용, 정기유죽 풍사자주, 백맥자연유통, 삼궁자연승강, 질병하유이 작고, 초가정근즉 필지어 연명각기, 듣기 조박 영미우 불안이 영종자, 애지욕기생 우상 2차 위제군자증 역상예지도 도약 관호차자 서기광참 행시. 정기와 풍사는 바른 기운과 풍사라는 것은 빙탄불상용이라 얼음과 숯이 섞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얼음 절대로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빛과 어둠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가 딱 자리 잡으면 풍사는 저절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는 뭐예요? 정기를 키우는. 정기를 키워서 결국은 신으로 바꾸고 화까지 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정기를 딱 키우는 순간에 풍사, 삿된 기운이라는 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 빙탄지불상이라. 정기가 머무르게 되면 풍사, 삿된 기운은 저절로 달아나게 된다. 애써서 뭐 풍사를 목적으로 할 거 없어. 그놈 때려잡으려고 용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기를 키우는 거예요. 정기를 키우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또 제가 전에 누가 그것도 물었는데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안 되는 거하고 싸우지 말 것. 뭐가 자꾸 방해 요소가 생겨. 첫 번째 방해 요소는 자꾸 잡념이 생기는데 잡념하고 절대 싸우지 말 것. 내가 당부했죠. 절대 싸우지 마. 풍사 자체를 때려잡는 게 아니야. 내 정기를 키우는 거야. 잡념을 없애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올바른 길에 꾸준히 두는 거야. 잡념과 싸우기 시작하면 잡념이 더 끌어요. 왜 잡념과 싸우려는 마음이 잡념이야. 진짜요. 아니, 내가 정말로 가장 간단한 비유는 불면증 걸리는 사람은 뭐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대. 그런데 그걸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리나. 저것을 하는 순간 이미 들었어. 그렇죠? 어떻게 안 들어? 들어놓고 안 들어? 말이 안 되죠. 싸우는 게 꼭 그래요. 잡념과 싸우는 사람은 꼭 잡념을 우선 인식을 해. 어떻게 없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비둬야 돼. 잡념은요, 뿌리가 없어요. 말하자면 허공에 구름 이렇게 슬그머니 일어났다 꺼지는 건 원래 튼튼한 뿌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정기를 키운다는 게 정념, 바른 생각에 잡념이 내가 정념을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가려는 방향을 잠깐 놓쳤구나. 그럼 가려는 방향 다시 들어. 그러면 자꾸 여기에 힘이 붙어. 내가 이거 공부하는 게 이게 힘이 들어. 그럼 이게 나중에는 이게 끌어잡으면 이게 밀고 가버려요. 근데 이놈하고 싸우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계속 그냥 이제 맞상대를 하는 거야. 계속 그놈하고 끝까지 싸워서 결코 못 이겨. 그게 병 걸려요. 아니, 불교 공부하던 사람이 그런 병 걸릴 뻔한 걸 내가 또 얘기했잖아요. 얘기해서 구산 스님, 내가 송광사 가서 겪은 얘기야. 그때 구산 스님이라고 큰 스님 계셨는데 참 그러는 농꾼 같은 분인데 참 소박하고 좋았어요. 저는 구산 스님이 참 인상에 남아있는데 그러니 이제 방장이었지. 아침에 건사한 설법을 해줬어요. 이 인간 마음이 원숭이와 같다. 근데 원숭이와 같은데 원숭이가 앉는 방 6창문이 열려있어. 원숭이가 제자리를 못 찾고 맨날 6창문 돌아다니며 보느라고 자기 정체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날뛰고 있으니까 6창문이 전부 내 마음, 원숭이 같은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이니라. 육근이야. 아니비설신이 6창문이라. 아니비설신의 6창문. 원숭이가 그놈 돌아다니며 보느라고 자기 자리를 못 찾으니까 그 도둑놈들한테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좋은 말씀이었죠. 밤중에 저런 9시 되면 소등하고 다 자는 거 아니에요. 9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또 뭔 미친놈이 있나? 나는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그때 따라오셨었거든. 교수님이 갑자기 우리 방에 오셨어. 나를 성군. 왜요? 내 옆방에 이상한 놈이 있는 것 같아.
자네가 좀 가볼래? 아, 이상한 놈이 있으면 당신이 가지 왜 나를 가? 그때 제가 좀 도사였거든요. 교수님이 저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아, 그래서 저 마당 저 구석에서 교수님이 담배를 피다가 내가 갔더니 겁이 나서 막 담배를 끄더라고. 그래서 저도 담배 피던 시절이었거든. 교수님, 저도 담배 한 대 피러 왔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런 정도로 제가 이제 도사기가 좀 있으니까 이 양반이 겁이 나니까 나를 찾아. 성구동, 내 옆방 이상한.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만한 방이야. 저 구석에 앉았어, 누가. 그 불을 딱 켜고 봤더니 후배예요. 후배가 뭐라고 막 중얼중얼해.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 뭐가 도둑이니? 내가 가서 그 녀석이 저 물소리 도둑, 저 풍경소리 도둑 다 도둑이야. 내가 딱 알았어. 야가 구산 스님 법문에 감명을 받아서 그 도둑한테 마음을 안 뺏겨보려고 줄을 들고 앉아서 이제 안 뺏기려고 용을 쓰는데, 안 뺏긴다고 용을 쓰는 순간에 벌써 싸움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놈을 인정한 거 아니야. 저놈한테 뺏겨놓은 거야 이미. 저놈을 하는 순간에 이미 뺏겼어, 마음을. 그럼 어떻게 안 뺏겨? 이미 뺏긴 놈이. 이거 참 큰일 나겠대. 그 후에 가려니 어깨를 그냥 이걸 깜짝 놀랐대. 귀를 잡았어. 막 귀를 잡으니까 이 자식아, 너 그렇게 공부하는 법이 아니다. 저놈을 인정해놓고 어떻게 네가 마음을 안 뺏기냐. 이미 뺏겼잖아. 네가 화두를 들든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 자연히 그게 물러가는 거지. 이 자식아, 그놈하고 싸우면서 네가 언제 그놈을 이길래? 너 그렇게 공부하다 미친다. 귀를 잡아 끌고 나와버렸어. 정말 미칩니다. 그게 그 비명 지른 게 왜 정말 미칩니다. 그게 그 비명 지른 게 왜 그놈 비명이었어. 안 뺏기려고 용을 쓰니 자꾸 들리니까 물러가라 하고 용을 쓰고. 그 되나요? 모든 게 그래요. 절대 싸우지 말 것. 내 바른 길을 꾸준히 갈 것. 그러니까 정교와 풍사가 빙탄불상이기 때문에 정기를 바로 세우는 거야. 언제나 내 공부를 바르게 해나가면은 삿된 기운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지. 삿된 기운을 목표로 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백막이 자연 유통하고 삼궁 자연 승강. 여기 삼궁이라는 표현은 여기 용호열애밖에 안 나옵니다. 도교의 공부에 삼궁 나오는 거는 용호열밖에 없는데, 삼궁은 아마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인지도 모르겠고, 삼궁이라는 용어는 특별하게 도교 선조 하여튼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궁은 우리가 추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어떤 기운이 머무는 자리. 그래서 보통은 상중하의 어떤 단전이나 이런 것을 연상하면 될 겁니다. 삼궁의 기운이 자연히 승강 오르고 내리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질병이 이렇게 되면은 질병이 어디서부터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못 일어난다. 질병이 초가정근 여기다가 조금 더 정근이라는 건 노력 힘을 기울이면은 필저 연명각기, 반드시 연명각기, 수명을 늘리고 이것도 기도 수명이라는 뜻입니다. 죽을 기한, 삶의 기한을 뒤로 물린다. 죽을 기한을 뒤로 물린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건 명을 인정을 하게 해야 돼요. 명은 있단 말이지. 근데 명도 꼭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어느 해인가 그 봉호 어르신 세배를 갔는데 봉호 어르신이 뭐라고 했냐. 올해 내가 죽는 애요. 그러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명이 그렇다고. 그런데 올해를 남기면 한 10년은 더 살아. 그러시더라고. 정말요, 우리. 근데 그 해를 구정을 한 달 남겨놓고 이 어른이 완전히 인사불성 사흘 혼수 상태. 뭐냐. 촬영약을 치려고, 그 용호당에 뭘 치려고 그 자금사를 진하게 풀었어. 진하게. 이제 약에다 섞어 쓰려고. 그걸 부주의하게 유리잔에다가 뚜껑을, 유리를 딱 놓은 거야, 탁자에다가. 바로 쓸 거라고 갖다가. 이 어른이 그냥 불시에 근데 불의로 들어오셔서 목이 타셨던지 그놈을 벌컥 마셨어. 자금사라는 게 얼마나 독한지 아시죠? 쇠에다 바르면 쇠가 뚫어집니다. 그리고 자금사약 들은 약을 여기서 이제 줘서 팔았는데 그거 함부로 자기 자신 있다고 먹었다가 이빨이 다 솟은 사람이 있어요. 잘못 먹으면 그게 반드시 촬영약이라고 하는 설명이 되는 청열 구충지 성제라고 그랬어. 피를 맑게 하고
몸에 잣된 벌레를 몰아내는 성스러운 약이라고 그랬어. 성제라고. 그런데 또 그만큼 독해요. 그래서 차량약 같은 데도 아주 미량을 넣습니다. 희석해서. 그놈을 그냥 벌컥 마셨으니 견딜 일이에요? 아이고, 그거 선생님 자금사 탔는데요? 얼마나. 그런데 그 화장실을 뛰어가는데 벌써 피가 위로 터지고 아래로 터지고. 사흘간 혼수 상태.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 간병하셨다고 하더라고. 사흘 후쯤에 눈을 이렇게 뜨시더니 이제 넘어갔어. 그러시더래요. 그러고 딱 10년 사셨어요. 딱 10년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명에 간다든지. 비명 행사라는 건 뭐예요? 명이 아닌데 죽는 게 비명입니다. 쉽게 몸 함부로 걸려서 죽는 거. 그런 일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기라는 것도 운이 나쁘면은 그때 죽어. 약한 병이라도 걸리면 그 운 나쁜 때는 죽어요. 그때 치면은. 근데 이 공부를 하면 그것도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연명각기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명이라는 건 절대 고정불변이 아니다. 명이 절대 고정불변이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언제 되면 얼마 좀 돈 벌고 언제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거면 뭐하러 용 써? 절대 그거 아닙니다. 명이라는 거는요. 명은 어떻게 이해가 되죠? 사주를 볼 때도 명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사주에서 기본 얘기하는 게 자동차와 도로 사정의 관계다. 명이라는 건 자동차가 나의 생명에너지라는 자동차가 있어. 내가 타고난 어떤 생명의 힘과 에너지 성격이 있어. 내 앞에 그게 자동차야. 그 다음에 내가 달려갈 도로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에너지 성격은 사주로 얘기하면 목화 토금수예요. 목화, 오행이니까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것도 강한 기운, 약한 기운이 다 있어. 도로가 오행으로 깔려. 그래서 타고난 걸 똥차로 타고 나면은 평생 고생해요. 애초에 똥차면은. 그렇죠? 애초에 똥차가 있어요. 타고난 육체적 조건이나 모든 조건이 전부 열악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은 굉장히 평생 고생을 해. 정말 힘들어요. 그거 명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자동차가, 그러니까 사주라는 건 되게 어떻게 보느냐? 당신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야? 그런데 도로 사정이 어때? 대개 10살부터 20살까지는 도로가 아주 고속도로야. 20살부터 30살까지는 아주 비포장이야. 깨골창이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런데 자동차 성격도 더 달라요. 아주 자동차가 사륜 구동형이면은 어지간한 건 잘 넘어가. 그런데 사륜 구동형은 또 흠이 있어. 승차감 별로 안 좋아. 그렇죠. 사륜 구동형 타보면 승차감 별로 안 좋습니다. 세단. 도로 잘 깔린 데는 세단 얼마나 좋아. 그냥 가는지 안 가는지 스르륵 가. 근데 이게 비포장 도로 가면 세단은 그건 망할 거예요. 망할 차이고. 그건 못 타요. 하다못해 짐차도 있고 트럭도 있어. 짐 많이 싣고 가는. 종류가 달라. 세발 자전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걸로 완전히 결정이 안 나죠. 벤츠나 그런 아주 좋은 차라도 부주의 운전하고 정신 안 쓰고 운전하면 전복사고 일어나요. 대형 사고 나요. 똥차도 조심조심하면 고생을 하더라도 무사고 운행을 해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게. 그렇게 알아야지 운명이 고정불변으로 딱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의 어떤 운명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타고난 게 다 다르고 다 운명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그 다음에 노력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무엇이냐? 이 수단지도라는 거죠. 이걸 제대로 하면 연명각기. 그 병 없애는 것에서 시작해서 연명각기까지도 갈 수 있다. 그 특히 조박. 조박이라는 건 찌검이라 술찌개미 같은 거. 지개미죠. 지개미 박입니다. 술 뽑아내고 나면 지검이를 조박이라고 하는데 그 참 조박하면 나 또 아픈 추억이 있어. 우리 고모네가 어릴 때 얼마나 못 살으셨든지 정말로 그때는요 못 사는 사람들이 양식이 양조장 술찌개미 받아먹는 겁니다. 굉장히 싸요. 술 뽑아내고 술찌거미를 팔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거 그냥 먹으면 안 되니까 사카린 얼마나 또 싸요. 그 술찌개미 사다가 그 사카린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밥 대신 먹었습니다.
나랑 동생이랑 작은 어머니 집에, 아니, 고모네 집에 갔더니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식구들이 술찌개미 받아서 먹는 거야. 우리도 뭐 할 수 없이 그거 점심 대신 먹었지. 근데 제 동생하고 나하고 고모네 집에 갔다 오다 남의 집 밤장 아래서 토했다니까요. 술 취해가지고. 나 참, 쥐개미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조박이에요. 쥐개미만 얻어먹어도, 쥐개미만 얻어먹어도 어떻게 되느냐? 미유 없다. 아니 영종.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 적어도 영종은 안다. 지개미만. 그러니까 이 수단 지도에 어떻게 접근해서 열심히 해서 높은 경지까지 못 가도 좋은 편안한 죽음만 맞지 못하는 사람 없다. 애지욕기생.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언제나 왜요? 그 사람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사랑의 도리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 설명하면 또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논어. 공정한 말이에요. 애지욕기상 오지욕기사.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살기를 바라고 미워하면 일찍 죽기를 바라는 법이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논어에 나오는데 그 합구절만 이 국창성이 떼어 쓴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내가 항상 이 공부를 가지고 여러 군자는 훌륭한 분들이라 해서 높인 건 친벗들, 훌륭한 분들에게 이 공부법을 가르쳐줘. 알려드린 것은 역상해지도야 내가 그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인 것이다. 내가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수단지도를 늘 가르쳐줬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호차자, 이 글을 보는 분은, 이것도 이제 그런 얘기죠. 서기광참, 내가 참, 광이라는 건 미칠 광자, 참이라는 건 분수 넘치는 짓을 하는 걸 참이라고 그래요. 내가 참 미치고 분수 넘은 짓을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신다면 행심 매우 큰 다행. 이건 겸손하게 내가 이런 책을 쓴다는 것도 참 내가 분수 넘치는 짓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내가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짓이니까 내가 분수 넘치는 이 미치갱 같은 짓을 하는 것도 좋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게 겸손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도 한 말씀. 제가 별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 떠드는 것도 여러분 잘 되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 참 분수에 넘치는 짓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요 다음은 뒤 얘기예요. 네. 서기광참. 그난 이제 오늘 요거까지. 그난 고인운 순즉위인 역즉위선 개일생양 양생사 사생발 이지어 64 분위위만사자 인도야 첩족단좌 수렴 색태 수습 만사지 분요 귀여 일무지 태극자 선도야 개소위 위지 귀허무 무념 이위상 층허미 추이 심전부종행 차수선지 제일이야 단 입지 귀조 정기 쇠폐지 후 수백배 기공 나녀 상선지 열야. 뒤까지 아주 다 읽어. 이건 뭐 사실은 뒤에 붙인 거니까 그래요. 지금 이제 내가 생각해 본 보건데 고인이 말하기를 순즉 자연 흘러가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냥 보통 사람 사는 것이고 위인이라는 건 일반 사람이고 거슬르면 신선이다. 우리가 순조롭게 그냥 세상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다. 이 공부라는 게 대개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넷을 낳고 넷이 여덟을 낳고 그래서 64로 나아가서 만사로 쫙 나뉘어지는 가는 것은 이게 인도다. 요건 주역 얘기입니다. 주역에 그 말이 나와요. 여규태극. 주역에 태극이라는 원리가 있으니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 일생양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은 우리가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이라고 하는 것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불분 사상을 낳고 그도 여기서 사생팔이라고 하는 건 사상이 8개를 낳고 8개 건태, 이진, 손감, 간, 곤이라는 건 태극에 주역에 나온 8개죠. 태극기는
건곤감리만 있어요. 8개 중에. 제가 설명했죠. 무슨 기준으로 골랐느냐? 뒤집어도 모양이 바뀌지 않는 정괴. 위아래의 대칭형 꾀만 고른 거예요. 4개 꾀는. 나머지 4개의 꾀는 위아래가 치우쳐서 뒤집으면 모양이 바뀌어요. 상하 대칭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64로 나가는 것은 64에서 만사로 쫙 펼쳐져 나가는 것은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사는 길인 것이다. 그러니까 순천공부다. 순추공부다. 첩족단좌, 다리를 포개고 단정히 앉아 수렴하시 눈을 내려뜨고 색태, 전에 설명했어요. 태는 뭐라고 했어요? 태는 주역 8개 중에 태괴가 있어요. 건태, 이진, 손감, 간곤. 태괴는 저 건곤감 태괴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감리를 전부 배치를 합니다. 방위에다도 배치를 하고 여러 가지 다 배치가 들어가는데 사람의 몸이 여기가 배치가 돼요. 다. 사람의 몸은 거는 머리, 골은 배. 네? 이건 뭐야? 가는 손. 요건 리는 불인데 눈. 요 태인데 태가 입이에요. 요건 넓적다리, 허벅다리입니다. 요거는 감께 물인데 귀. 요거는 뭐야? 간, 손. 다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 색태라고 할 때 요건 태, 요게 건태, 이게 태께란 말이야. 태는 부야. 그러니까 색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입을 막고, 입을 닫고, 첩촉단좌 수렴 색태, 그 눈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뜨고, 입을 막고, 수습 만사지 분요. 만사의 시끄러운, 온갖 일의 시끄러운 일들을 수습, 걷어들이는 것은, 걷어들여서 귀여 일무지 태극, 일이며 동시에 무인 태극으로 귀라는 것, 돌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선도인 것이다. 이게 선도다. 그러니까 저기 봐요. 아까 그랬던 게 연신화허였잖아요. 연신화허. 그게 일무지 태극이야. 연신화허. 쫙 거꾸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선도다. 계라는 건 이게 참동계입니다. 참동계, 주역 참동계. 계, 이렇게 말했단 말이지. 위지 귀허무 뜻을 맡겨서 놓고 허무로 돌아가서 무념이위상 생각이 없는 것을 항상 유지해서 무념, 생각이 없는 것을 항상 하게 하여 증험이 추이, 증험, 추이라고 하는 건 괴의 추이예요. 주역 괴의 이치, 올라가고 내려가고 옮기는 것이 주역 괴의 추이로 증험함에 심전 부종행, 마음이 전일, 전이라는 것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전일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전일하여 부종행, 가로 세로 날뛰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수선의 제일이다. 선도를 닦는 첫 번째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듯이 여기 이런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세속적인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큰 성공 거두고 싶은 야망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인 줄 안 믿어요. 아니, 사실 그런 경향이 많아요. 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아니, 그거 나쁜 건 아닌데, 그게 그렇게 약간 더덥다는 느낌이 좀 드는 분들이 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공부하면 세속적인 일도 오히려 잘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데 아주 약 바르고, 그런데 큰 성공 거두는 분들이 이 공부하기 또 힘듭니다. 최종원 회장이요. 예? 최종원 회장. 근데 그분 나중에 왔지.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한 건 더 다 못 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잔재주가 많고 세속적인 일에 뛰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불교 공부를 하는데 장애 중에 여러 가지가, 장애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해지총변난이야. 너무 지식이 많고 머리가 너무 좋고 말 너무 잘하는 놈들은 공부 못해.
할 일이 너무 많아.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두 개가 다 통해요. 아는 게 힘이다. 맞죠? 또 반대말도 있어. 아는 게 병이다. 두 개가 다 작용해.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약이야. 아는 게 많은 게 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게 많은 게 정말 적당하게 잘 균형 잡힌 사고로 작용해가지고 도와주면 다행인데, 어떤 분들을 보면 쓸데없이 아는 걸 아는데 졸가리가 없이 그냥 헤매게 한다든가, 그것이 자꾸 아는 게 욕망을 부추기는 대로 나가. 자꾸 아는 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게 많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가끔 야단칠 때 그랬어요. 너는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제가 어머니도 참 이상한 양반이야. 그 어머니는 참 자식을 그렇게 가끔 가다 그러고 제 눈썹이 좀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좀 이게 약간 호랑이 눈썹 비슷하게 이게 나중에 이것도 지금 이발 속에서 다 자른 거예요. 이게 막 한 몇 센치 길어나는 걸. 그게 눈썹이냐 송충이 같은 게 붙어서. 어머니 참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걔 아는 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이 아주 너무 치우쳐나서 이게 오히려 소란한 것을 거두고 마음을 정리하고 하는 이 공부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적극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이게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에 파도가 막 일면은 파도에 매달리면 물을 못 보지. 그렇죠? 우리가 가려는 건 물을 이제 하나로 돌아가는 건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을. 그런데 파도를 다 없애야 물 나옵니까? 정말로 큰 마음을 열어서 정말로 뚫어지게 바르고 보면은요. 파도가 아무리 일어도 물일 뿐이야. 파도가 아무리 일어도 물 벗어난 적 없어. 그러니까 파도 열심히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 가운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꿋꿋이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참 진지하게 그 공부하는 길을 찾아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을 건데 그게 힘들단 말이죠. 세속적인 거 다 처리하면서 이 공부하기는 사실 힘들어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너무 욕심 피우면 안 된다. 너무 그런데 그러고요. 이 공부 아니라도 세상에서 다 그래요. 세상에 아주 친구 관계도 다 잘하고 잘한 일 다 잘하면서 공부 잘하는 놈 별로 못 봤어. 그래요, 안 그래요? 나중에 자식들 키워보세요. 아니,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좀 무심합니다. 이기적이고 조금. 딴 사람 눈치 잘 안 보고,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아는 아주 가까운 애인데, 공부는 진짜 잘하는데, 집에서 전구를 하나 못 갈아껴. 제대로. 그러고 그렇게 무심해서 어머니 눈에는 아주 저거 애물단지 자식이야. 근데 공부는 진짜 잘해요. 그 밑에는 잔정도 많고 굉장히 그래 아주 정감도 있고 잘해. 근데 그럼 공부를 못해. 왜? 딴 신경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공부하는 분들은 조금 자잘한 일을 너무 잘하려고 다 잘하려고 용쓸 필요 없어요. 큰 것만 다 자꾸 잘 나가면은 나머지는 나중에 이 공부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와요. 단 입지는 다만 입지는 뜻을 세우는 것은 어린 것, 일찍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귀한 것이니 정기 쇠폐지요. 솥과 기운이 약해지고 무너진 뒤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세 가지 요소라고 그랬죠. 곱, 수산지도, 약재, 화로, 불때기. 그렇죠? 정기 쇠폐지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기가 쇠폐했다. 정은 화로예요. 그렇죠? 기는 약재입니다. 기운과 약재가 이게 무너진 아이를 먹으면 소정자를 썼으니까 소정자가 화로입니다. 그렇죠? 화로. 그 다음에 기운이 약재입니다. 우리가 약재가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이 기운을 연정하기. 이 기운이 약재야. 내 몸에 있는 혈기가. 젊은 기운, 젊은 혈기가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전기가 솥과 약재가 현찮아진 뒤에는 100배 노력을 기울여도 상선까지 가기 힘들다. 상선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아주 신선, 안 된다고 안 했으니까 다행이죠. 상선이라는 건 신선의 반열에서 높은 상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선은 갈 수 있어. 늦어도. 그러니까 상선 못 간다고 했으니까 못 된다고 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용기를 갖자. 가야지.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공부는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선에는 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정말 큰 높은 경지 가려면 일찍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당부라는 거죠. 이건 2번 한 것 같은데 뭐 새롭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달에 또 하기로 하죠.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하랴 교수님께 네, 네.